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라투스트라 영어 원서 독해 강도 59강인가요? 시작하겠습니다. On Child and Marriage. 어린아이와 결혼에 관하여. 여기 어린아이는 자식을 의미하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의 특징은 추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이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친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부의 큰 주제가 신의 죽음인데 신의 죽음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런 담론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죽음의 제1부를 거의 끝나면서 이제 결혼에 관해서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한번 텍스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question for you alone, my brother. 자라투스트라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my brother입니다.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나의 벗이라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죠. I have a question for you alone. 나는 질문 하나가 있다. for you, 그대에게. 그대를 위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대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겁니다. 언론 그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대에게 구체적으로 그대에게만 내가 꼭 그 마음에 깊은 하나의 그 질문을 던고 싶다 이겁니다. Like a frumb barb. 이게 frum브라는 건 연추, 다림줄, 다림추 이걸 말하는데 여기 frum브는 그 연추, 다림주의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줄을 말한다면 이 barb은 줄 끝에 달려있는 납덩이 같은 거, 새붙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프람브 바브 하면은 다림추, 연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측량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다림추를 쭉 아래로 내리고서 이렇게 측량 행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림추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 있는 것처럼 말이야. I cast. 나는 던진다 이거요. 나도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대의 영혼 속에 이 질문을 던진다. I cast this question into your soul. 그랬네요. 예,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know 알기 위해서 뭘 how deep it is 그것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기 위해서 how는 어떻게 해도 되는데 평서 의문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지만 이렇게 평서문인 경우에는 얼마나 해서 이 deep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원래 평서문의 it is deep이죠. 그것은 깊다인데 얼마나 깊은가 할 때는 이제 이 보호가 주격 보호가 how와 함께 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it is 앞에 나오게 되죠. 이게 얼마나 깊은가 무엇이 it 그것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기 위하여 여기 it는 이 your soul이죠. soul 영혼 그대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기 위해 질문 하나 던고 싶다 이거예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깊이, 높이 이런 딥 같은 이런 말들입니다. 수평적이고 뻔할 그러한 그런 동일성, 평균성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상승 또 몰락
깊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뻔하고 자명한 근세 철학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자명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 자명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사실 자명하다는 말처럼 추상적인 말도 없고 또 불명확한 말도 없어요. 그대나 나나 우주의 수많은 존재자들, 이 우주 전체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 아는 것도 명증하고 자명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캄캄한 오밤중에 작은 불빛을 의지해서 암중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뻔한 그런 어떤 정답이나 대답보다는 질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You are young and wish for a child and marriage for yourself. 그대는 젊고 그리고 그 wish for 무엇을 바란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자식과 그리고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For yourself, 그대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고 그러면은 이제 짝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하는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니체는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But I ask you, 그런데 말이야, 나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묻는다, 이거예요. Are you a person? 그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네요. A person. 근데 이 person에 이렇게 긴 형용사절이 붙었네요. 관계 대명사, 후 주격, 대명사 주격을 사용했네요. 후 다음에 막 여기 이제 동사가 나오면은 이제 이 후가 관계 대명사인데 주격이죠, 주격.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바랄 수 있는 right, 자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그대는 어린아이를 갖고 싶어 할 그 바랄 수 있는 그런 자격,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냥 나이가 차면 짝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말이야, 준비도 필요하고 이런데 말이야,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냥 그 종족 보존의 본능에만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right는 이 right 앞에 관사가 붙은 거 보니까 이게 명사가 된 거예요.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게 올바른 이런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올바른 정당함, 정의, 권리, 자격, 이런 것이 됩니다. 그게 그대는 그 어린아이를 갖고자 하는 어린아이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권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Are you the victor, the self-conqueror? 그대는 말이야, 승리자이고 또는 자아를 정복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right라고 하는 그 권리, 자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여기에서 다시 질문 형식으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적어도 그 짝을 이루고 이 child, 자식을 낳으려면은 그대는 삶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패배자가 돼서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자격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승리자는 어떤 승리자면 the self-conqueror,
우리 존재 바깥에 무슨 타자나 다른 것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존재냐 이거야. 니체의 그 오버맨, 위버맨시, 초인, 이 초인이라는 것은 우선 자기를 극복할 줄 알아요. 자기를 넘어서고 끊임없이 지금 현재의 자기를 창조적으로 창조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그대로는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자라투스트라 같은 이런 위대한 고전도 높은 최고봉을 올라가 봐야 되고 그냥 수평, 평지에서 평균성에서 머무르면은 생의 깊이나 높이나 넓이나 어떤 깊은 체험을 실존적인 깊은 의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re you the victor? 그대는 승리자이고 승리자입니까? 자기를 self, 자기를 conqueror, 정복한 사람입니까? 더러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말해요. 챔피언에 올랐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하는 말을 가만히 인터뷰할 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훈련하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전진해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놀고 싶을 때 자기를 이기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The Self Conqueror죠. 고독한 마라토너가 누구하고 싸우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대는 그런 승리, 자기를 자아를 정복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The Master, 주인이냐 이거야. Of your senses, 그대의 감각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감각, 관능, 우리 오감, 육감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감각이 우리를 꼬셔댑니다. 유혹합니다. 술 한잔 먹자, 놀자, 자자. 이런 어떤 감각적인 욕망, 욕구, 이거에 그냥 노예로 끌려다니면은 어떤 이런 그 빅터 컨커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의 감각을 잘 조절하고 이끌어 나가고 균형 있게 하려면 마스터가 돼야죠. 석사를 받으면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주인. The ruler of your virtues. 멋진 말이 또 나오네요. 이런 말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덕들의 룰러, 지배자이냐 이거야. 우리는 virtue 하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과 윤리학 모든 거에 가장 그 궁극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덕입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라. 동양도 서양도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거 보면 덕 얘기 엄청 합니다. virtue. 우리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여 하면서 거기에 이 덕을 어떻게 보면 신격화하고 막 추상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 엎으러집니다. 거기다 경비하고 절합니다. 근데 니체는 도덕이나 윤리나 덕이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그런 과제이고 그런 중요한 그 인격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삶을 삶의 위에다 놓는 걸 싫어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덕이라고 해도 그 덕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공자왈 석가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도덕 성인군자들이 뭘 얘기하다 하더라도 덕에 대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 공자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덕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고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룰러로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러한 존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만이 짝을 짓고 어린아이를 낳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아이와 결혼에 관해서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복시키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Thus I ask you. 이런 방식으로 나는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다. 물어본다 이거예요. 니체는 70억 명이 넘어가는 우리 인류에게 결혼이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냥 동물처럼 짝 짓고 자식을 낳아야 하느냐, 아니면 결혼 전에 나는 결혼하고 자식을 발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정당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살려면 자격증을 얻고 학교도 공부해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건 정말로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삶의 승리자이고 자정복자이고 오감 육감에 끌려다니지 않는 주체적인 어떤 주인이고, 덕이라고 해서 거기다 껍적 다 죽는 게 아니고 덕들의 지배자인가. 이게 덕은 무엇인가. 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고 나의 삶에 주체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진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죠. 결혼은 단순한 종족 보존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초인의 창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번역을 한다면 생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사유해보는 것, 자기 삶을 성찰해보는 태도, 이것이 니체의 철학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r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do the animal and needness, 동물적인 것, 동물성, 그리고 동물의 그 욕구, 이것이 그대의 wish, out of your wish, 그대의 희망, 바람에서 이런 동물적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그대가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종족 보존의 욕망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or 그렇지 않으면 loneliness, 고독감인가, 그러니까 외로워서 짝을 찾는 것인가 이거예요. 심심해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배우자를 만나는 거냐 이거예요. or 그렇지 않으면 discard yourself, 그대 자신에게 어떤 그 불화 때문에, 불만족감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 드라마에 보니까 노처녀가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 불화, 불만족, 화가 나니까 에이 조참에 결혼하자 해가지고 카페에 가서 옛날에 헤어졌던 애인을 불러내서 야 너 나하고 결혼할래 하니까 그렇다고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discord with yourself요. 이런 식의 그런 동기나 욕망을 가지고 고독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디스코드, 불일치, 불화, 불만족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배출구로서 짝짓기를 하고 결혼하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좀 성찰해보고 반성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인류의 그 미래를 위해서 70억 명이 넘어가는 이 지구의 문제를 성찰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I want your victory and your freedom to long for a child. 나는 원한다. 그대의 승리와 그대의 자유가 어린아이를 동경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 원트가 불완전 타동사네요. 그래서 목적어 2개, your victory, your freedom. 이 목적보어가 too long이네요. 그래서 이 오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린아이를 가지려고는 동경을 그런 로망을 가지려면은 결혼 아이를 갖는 그 로망을 가지려면은 그대가 삶에 있어서 빅토리 승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자유로움. 이런 빅토리와 프리덤이라고 하는 라이트 그 권리 자격을 가져야만 짝짓기를 할 수가 있다. 결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빅토리가 없고 프리덤이 없는 사람이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은 둘 다 불행해질 수 있다. 반드시 타자를 자기 반려를 억압하게 됩니다. 고통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니체는 근본적으로 타자와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면은 먼저 주체적으로 빅토리와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기 친구와 반려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You should build a living monument. 그대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build. 세워야 한다. 집을 세워야 한다. 건축해야 한다. 이거 build죠. living.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이거. 기념탑. 이 기념비, 기념탑이 바로 결혼이고 자식을 낳는 걸로 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면 또 그러니까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탑을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식이다. 이 기념탑이. 승리의 기념탑이 돼야지 패배의 깃발이 나붙기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 리빙 모니먼트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기념비, 이 기념탑은 뭐에 대한 기념탑이냐? To your victory. 그대의 승리에 대한 기념탑. And your liberation. 그대의 자유에 대한 기념탑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victory. liberation이라 이겁니다. 노예로 살면서 기념탑을 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노예를 저항해가지고 미국처럼 말해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꼭 그런 인종적인 노예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인 노예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니체는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신이라고 신관념이라고 봅니다. 신. 오늘날 뭐 굉장히 공부도 하고 말이야. 학벌도 좋고 말이야. 학문도 높이 이룬 사람도요. 막 신이라면 껍죽 주워가지고 거기다 엎으러져 저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는 현대 뇌학을 통해서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뇌 속에는 그러니까 유전자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신이라는 관념이 굉장히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어떤 종교를 의식적으로 갖지 않아도 내면 속에 수천만 년 내려온 우리 유전자 속에는 소위 릴리지어스 밈, 칼처럼 민, 그런 게 정신적 문화적 유전인자가 우리 내면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 새끼가 아니 오리 새끼가 말이에요. 수영학교 졸업 안 해도 강에 들어가서 그참 헤엄을 칠 수 있는 건 유전자의 발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기념탑을 세우려면 빅토리와 리버레이션, 자유가 필요하다. 노예로 사는 사람, 신에게 끄달린 사람, 신에게 엎어져 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주체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니체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이 위대한 고전을 접하는 사람은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 왜 종교를 비판하느냐, 왜 신을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이 책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각오해야 돼요. 내 신앙의 진리가 진짜일까?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자 신이라는 존재는 있기나 한 것인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절간이 다니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인도에서 태어나면 거의 99%가 힌두교인이라대. 그러면 힌두교인이 될 것이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으면 그냥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공기 안에 산소 우리가 마시듯이 이슬람 종교를 마시고 먹고 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걸 갖다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의문을 덮고 질문을 덮고 새롭게 의미를 해석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주인으로서 창조자로서 극복해 나가고 연출해 가는 존재가 초인이에요. 이 초인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빅토리 리버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빅토리와 리버레이션, 노예 상태를, 심리적인 노예 상태, 신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인간이 됐을 때만이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니체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You should build over and beyond yourself.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대들은 말이야, over, 넘어서서 건축해야 된다. 이게 오버만 가지고도 안 되네. 또 beyond도 해야 되네. 그대 자신을 over, 넘어서, 그리고 beyond는 그대 자신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초월해서 현재의 인류의 상태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말해 이 세상 자연과학도 말이야, 어떤 그런 무슨 예를 들어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 때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을 합니다. 평균성에서 놀 수가 없어요. 평지와 평균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삼성의 휴대폰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끊임없이 삼성전자는 자기 자신의 상품을 오버하고 비욘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하는 거죠. 이노베이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나의 삶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해야겠느냐 이거야. 니체는 근원적으로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오버하고 비욘드 해야만 한다 이게. 초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창조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있는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만족과 행복을 넘어서 의미 있는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업혁명 이후 아니 고대로부터 인류가 탄생후부터 지금까지 안녕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 왔습니다. 예? 사촌 누님이 시집가려고 준비해 놓은 걸 가만히 가서 구경했더니 수 놓고 있더라고. 무슨 수를 놓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한문을 이렇게 그 수를 놓고 있는 걸 봐서 벽에를 만들어 그 벽에를 비고자 하면 행복해지나 봐요. 그런 것처럼 행복을 인류는 추구해 왔어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사회는 웰빙, 그게 행복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근데 니체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넘어서는 이 말을 저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행복에서 의미로 오버하고 미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자라투스트라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But 그러나 first 나는 먼저 I want you. 나는 그대에게 원한다 이거. build 그대 자신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이거. BTS가 방탄소년단이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가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것들을 위하여라든가 그대 자신을 이야기하세요. 뭐 등등 이게 speak yourselves, build yourselves 이런 등등의 깊은 철학적인 담론을 그의 그 노랫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Square in body and soul. 이런 말이 그래서 이 포이트리, 필로소피컬 포이트리라고 말해. 철학적 시집이라고 말해. 이 자라투스트라를. 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시인이 어휘를 골라서 이렇게 시작을 하듯이 니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걸 전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스퀘어라. 스퀘어라는 건 광장, 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거잖아요. 광장, 스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과 영혼이 둘이 균형을 정당하게 이루도록 해라 이거예요. Square in body and soul이 말해요. 그동안에는 선악이분법, 육체와 영혼, 창조주와 피조물로 인간 존재를 칼로 두 동강이 내가지고 이 세계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한 선악이분법, 창조주와 피조물 이분법, 영과 육의 이분법, 선악이분법, 천당지옥 이분법으로 인위적으로 인간이 갈라놓은 그런 프레임을 성찰해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body and soul이라. 이것을 이제 정정당당하게 전인격적으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Square in body and soul.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여러분에게 귀뜸해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You should not only reproduce. 그대들은 오로지
재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기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낳고 아버지는 또 낳고 나는 또 자식 낳고 이게 리프로듀스예요. 종족 보존의 현상 유지거든. 그 정도로 인류가 멈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리프로듀스에 멈추면 안 된다. 뭐? 슈어 프로듀스. 슈어라는 거 슈퍼라는 말을 줄인 것이 슈어인데요. 초월한다 넘어선다는 게 슈어. 그러니까 리프로듀스가 아니고 슈프로듀스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재생산만 하지 말고 재생산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May the garden of the marriage help you to do that. 기원문이네요. 결혼의 정원이 우리가 이제 이 승리가 있고 리버레이션 자유로운 노예 상태를 극복한 사람은 결혼의 정원을 거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정원이 결혼 생활이 그대를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노라. May help라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To that. that은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족 보존을 위한 재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의 결혼과 자식을 낳는 것은 동물적인 욕구나 아니면 외롭고 쓸쓸하니까 짝짓기를 하려거나 결혼하려고 하거나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쌓여 에이 화가 난 김에 연애나 할까 결혼할까 드라마에 어떤 노처녀가 그러더만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카페에서 옛날 애인을 다시 불러서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이러니까 그러자 이런단 말이에요. 자신이 불화에서 비롯돼서는 안 된다고. 삶의 승리와 자유에 대한 기념탑이 바로 결혼이 되어야 하고 자식이 태어나야 된다. 이러한 결혼과 자식을 위하여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정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몸과 영혼의 균형을 이루어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적인 위대한 초인이 되어야만 어떻게 라이트, 권리,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단지 종족 보존의 재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 재생산을 뛰어넘는 그런 가든 오브 메리지가 되고 차일드가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거예요. You should create a higher body. 아주 멋진 말이 나왔네요. higher body. 이체 철학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의 통전적 인격체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이분법, 삼분법으로 나누어져서 가장 아래 것인 몸을 바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통전적인 인격체로서 우주에서 정말 고귀한 걸로 보는 거죠. 초인의 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은 창조를 해야만 하는데 보다 더 고귀한, 보다 더 높은 몸, 인격체를 먼저 창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higher body, 더 고귀한, 더 높은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인격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The first moment. 이거 멋진 말이 나왔네요. 참 이것이
현대 어떤 예술과 뭐 영화나 이런 거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받은 영화도 다 그 레퍼런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The first moment, 첫 번째 움직임. 유실론자들이 맨 처음 우주를 창조해서 움직이게 한 제일 원인자를 신에게 돌리듯이 돌립니다. 근데 니체는 그걸 전복시키는 거죠. 신을 제일 원인자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 자체, 존재 자체로 이게 치환시키는 거죠.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어 바디는 고귀한 그런 인격체인데, 이 고귀한 인격체는 어떤 신의 명령에 의해서 노예 상태로 굴러가는 것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유한 어떤 특징은 뭐냐면 you shall이 아니고 I will이거든요. 그래서 first moment요. 맨 첫 번째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다 이거예요. 오케이. A feel rolling out of itself. of itself는 그 자체에서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다 이거야. A creator you should create. 하나의 창조자를 그대는 창조해야 한다. 크리에이터의 목적어가 a creator인데 이걸 강조하려니까 전치 앞장 세운 거예요. 크리에이터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대는 창조자를 창조해야 된다. marriage, 결혼이란 바로 창조자를 창조하는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다. 성사다. 거룩한 성사예요. marriage. 그 marriage는 대신 대수로 같아요. 그 결혼이란 바로 내가 뭐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바로 그거다. 강조영법이네요. 여기서 that와 이 절 사이에다 이 what를 넣는 것은 이 marriage를 더 중요하게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이야. 내가 의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의지. 니체의 철학을 의지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동안 서구 문명이나 뭐 이런 모든 전 세계에서는 인간을 갖다 지청의 이렇게 나눌 때 의지를 가장 늦게 부르잖아요. 지를 제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의지를 이렇게 세 번째 세웠는데 이 패러다임을 니체는 전복시켰어요. 의지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의식, 지성이 먼저가 아니고 의식이 먼저가 아니고 지정의할 때 지가 먼저가 아니라 이거예요. 세 번째 꼴찌에 있는 의지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의지가 먼저죠. 여러분이 의식, 지성이 먼저 태어나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제 엄마 아빠한테 까꿍도 배우고 도리도리도 배우고 얌얌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지성이 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지정의가 있을 때 지가 형성이 이제 점점 이루어져요. 그 전에는 뭐갑니까? 이 몸의 의지가 먼저인 거죠. 의지. 그래서 니체는 의지를 중요시 여겨요. 그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의 통전적인 인격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의지라고 부르는 바이다. 이 의지가 뭐냐?
by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지라고 본다 이거야. 결혼은 뭐 혼자가 아니잖아요. 둘이잖아. 그런데 이거 무엇을 위한 by 무엇을 위한 for creating the one. the one은 어린 아이라고 하나 합시다. 그 어린 아이를 하나를 창조하기 위하여 둘이 뭉쳐서 이루어진 창조적인 의지가 바로 결혼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요. 이 the one이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한가 보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 who가 나온 거 보니까 who is more than those who created it. 그것을 창조했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자식. 하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자식이 탄생하기 위해서 둘이 합심해서 창조적인 의지를 발현시키는 것이 바로 marriage다. 결혼이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기 이트는 여기 one이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창조하는 those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그 자식을 창조하기 위해서 둘이 합심해서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그게 결혼 생활이고 결혼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Respect for one another. I call marriage. 멋진 말이 나왔네요. 제가 중시하는 것이 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현대 문명사에서 가장 그 위대한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 인권, 기본권의 핵심이 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Respect for one another. 결혼 생활이란 뭐냐? 서로 존경하는 거. 리스펙트가 형성돼야 돼요. 아까 빅토리 오브 리버레이션 자유, 승리와 자유가 자격이 되어서 짝짓기를 하는 자격이 된다고 했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 남녀가 성의 평등과 대등한 인격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니체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중요한 기본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one another. 서로 존경을 해라. 이거. 존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서로 존경하는 것을 나는 결혼이라고 부르는 바이다. I call marriage respect for one another. call이 불완전 자동사예요. marriage가 목적어고 목적보호가 respect for one another예요. 이걸 강조하려고 앞에다 내세운 거예요. 나는 결혼을 상호 존경하는 것이라고 보노라 이거 말이야. 남존 여빈이 뭐니 성의 노예 상태. 니체는 인류의 모든 윤리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비판해요. 특별히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비판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내 위에다 세우니까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니체는 허무 무의미라고 봐요. 생의 의미를 목졸라 죽이는 최후의 그 폭력이 절대신 절대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또 신이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끼리 노예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독재 정치. 그러면 인간은 국민은 독재자의 어떤 객체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부부가 커플이 respect for one another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혼이라고 부르는 바가 돼야 되는데
남녀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이런. 그러면은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니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니체의 철학이라고 할까? 중요한 결혼의 철학이라고 할까? 양성의 철학이라고 할까? 성의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에서 최고 위대한 어떤 인간의 기본의식, 권리의식, 생명의식, 자존감을 성의 자기결정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현대 페미니즘이 니체, 자라투스트라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예? 이런 위대한 고전을 여러분이 맛보고 이게 문자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식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남이 하는 얘기 그냥 중얼대다 만단 말이에요. 그게 노예 상태거든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한테서 벗어나서 내가 내 목숨을 책임질 때 그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20세, 30살, 40살 돼도 성인이 못 돼요. 자기 목숨이 자기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유산에 의지하거나 부모한테 용돈 타서 살거나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런 따위로 살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자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에 결혼해서도 내 목숨이 남편의 봉급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여성도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럴 때만이 리스펙트 for one another가 이루어져요. 남편의 봉급을 기대하고 사는 여성은 절대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노예 상태로 매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인간이 되려면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지켜가야 돼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Respect for one another, I call marriage. 나는 결혼을 말이야. 상호 존경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And respect for the one who wills such a willing.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누어서 자식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시민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기가 막힌 말을 이해하고 목마름을 해결시키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인생을 퍼포먼스 할 수 없네.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노예 상태로 심리적으로 살다 끝나지. 리스펙트 존경한다 이거야. 뭐 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라.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바이다 이거야. 뭐라고 했냐 이게. 관계대명사 who가 who wills such willing. willing이란 뭐예요? 조동사 will이 명사나 이런 것이 되면 기꺼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걸 말해. 즐겁게 하나님이 you shall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예 하고 노예로 이렇게 풍신 떨면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남편이 하라는 대로 예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인간은 인격적인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such a willing 그러한 즐겁게 기꺼이 하는 바 행위를 갖다 such a willing이라고 그래요. willing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willing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예 하고 하던가 남편이 하라는 대로 예 해서 하거나 이런 상태로 비인격화되면은 그건 리스펙트가 존경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 리스펙트가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한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를 wills
의욕하는 존재를 서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네. Let this be the beginning and the truth of your marriage. 그대의 결혼의 의미, 진리가 이것이 뭐예요? 존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의 결혼의 의미가 되게 하고 진리가 되도록 하라. 아, 박수가 나오네. 니체가 이래서 위대한 존재야. 현대, 제가 말했죠. 가장 현대 문명의 최고봉이 뭐냐? 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오랜 세월의 암중 모색 끝에 인류가 오늘에 와서야 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 인권의식을 눈뜨게 됐어. 성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그런 가정은 인간이 아니야. 동물 차원에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거야. 저급한 차원에서. 256 푸트노트. 자라투스트라는 세상에서 인류의 장래를 위하여 결혼만큼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자본주의의 상품의 대량 생산품처럼 말해. 인간도 말해. 얼마나 많은지 70억 인구가 지금 넘어간다네. 인간도 대량의 재생산, 종족보존은 결국 삶의 평균성, 동일성, 수평화, 이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격의 대량화, 물량화 이런 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인류의 미래가 있겠는가. 자연 환경 파괴 이런 문제에도 함께 말해요. 그래서 영육의 통합적인 지정의의 통전적인 인격체로 보다 높은 그 인격체 몸을 이루어야만 맨 처음에 움직임은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며. 근데 우리 통전적인 그 인격체가 맨 처음에 움직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누가 굴러가라고 명령해서 하고 엎으러져 가지고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자, 그 초인을 창조하는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둘보다 더 위대한 자식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훌륭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서로 진정으로 존경하는 결혼의 정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생활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핵심이 뭐냐? 인격의 본질이 형성이 돼야 돼. 그것이 기꺼이 즐겁게 하는 거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살살 꼬리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말해. 남편의 눈치를 보잖아. 그러면 여성은 노예가 되는 거지. 서치 윌링이 돼야 돼. 기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의욕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될 때 서로 존경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60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